오는 일요일 토트넘은 맨시티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충격적인 에스턴 빌라전 패배로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특히 벤탄쿠르까지 부상으로 10주 이상 결장하게 되면서 10여 명의 부상병동이 된 상황입니다. 3연패 이후 많은 축구팬들로부터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 팀까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주장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토트넘과 맨시티전 경기의 주심이 사이먼 후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이먼 후퍼는 지난 토트넘과 리버풀전 주심을 받던 심판으로 당시 VAR 판정 오류와 재경기 사태까지 불러일으킨 인물입니다. 사이먼 후퍼의 주심 선정을 놓고 토트넘과 맨시티 팬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을 홈에서 잡고 다시 선두로 올라가야 하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잡고 연패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어느 팀도 패배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만 바라본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승리가 절실한 것은 토트넘입니다. 4연패는 있을 수 없다는 다짐입니다. 지난 빌라전 패배로 너무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도 오프사이드 해트트릭으로 옵트트릭이니 옵사트릭이나 하는 용어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이먼 후퍼 주심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토트넘과 맨시티 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환영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리버풀전 경기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했고, 토트넘은 실력으로 리버풀을 이겼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우리의 12번째 선수라는 조크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는 토트넘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이먼 후퍼 주심에 대해 부탁한다 친구라며 맨시티전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맨시티 선수도 퇴장시키자라는 반응부터 복잡하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다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만에 하나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다른 주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맨시티의 팬들은 대부분 사이먼 후퍼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로 맨시티에게 불리한 판정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토트넘의 12번째 선수가 드디어 등장했다. 토트넘의 선발 선수인 사이먼 후퍼의 활약이 기대된다. 토트넘에게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주어진 경기가 되고 있다. 도대체 왜 후퍼가 항상 토트넘 경기에 등장하는 백기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스널과 리버풀 팬들도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기기 위해 공작을 시작했다, 또 심판을 매수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 팬들은 사이먼 후퍼 주심에 대해 아직도 퇴출되지 않았느냐라는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먼 후퍼 주심 선정은 주로 리버풀 팬들을 중심으로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퍼 주심을 비난했던 글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화제의 인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팬들뿐 아니라 리버풀 지지 축구 전문가와 매체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리버풀 출신인 라이언 바벨은 SNS에서 사이먼 후퍼를 토트넘의 선수로 그린 그림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맨시티전에서 후퍼 주심이 어떤 판정을 내리더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토트넘 팬들이 차라리 주심을 바꿔달라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 주심이 더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경기 연장 시간에 대한 재량권과 지나치게 많은 VAR 판정 때문입니다. 주심이 수시로 경기를 끊을 수 있는 재량권이 너무 많이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이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 팀에 대해 편파적인 판정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중에 너무 많은 VAR 판정을 하면서 경기가 도중에 갑자기 휴식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뛴 상태에서 VAR 판정을 위해서 5분 이상 쉬게 되면서 근육이 다시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뛰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전의 경우처럼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팀이 갑자기 흐름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정타를 맞기도 합니다. 손흥민도 에스턴 빌라전 이후 경기 흐름이 도중에 갑자기 오랜 시간 끊어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패배의 원인으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기다리면서 경기력의 흐름을 놓쳤고 템포를 잠시 잃었다. 그때 빌라에게 기회를 허용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볼을 가능한 빨리 굴리며 움직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에서 VAR 검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또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기 양상이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지난 토트넘과 리버풀전의 프리미어리그와 심판기구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후퍼는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의 주심을 맡았고 토트넘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는 라인맨에 의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골을 넣었는데 결국 온사이드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리버풀의 강력한 항의에 VAR 오디오가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오디오에는 VAR 심판인 데런 잉글랜드가 뒤늦게 온사이드이다라고 고함치고 심판들 사이에서 오마이갓을 비명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심을 맡았던 사이먼 후퍼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심 후퍼가 결정 직후에 VAR 팀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친구들, 판정에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심판기구도 후퍼는 전혀 몰랐다. 그는 사건을 알지 못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도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심판기구의 웹 회장은 VAR실에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미 20초가 지났다.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 고려했지만 피파와 국제 FA 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불가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심판기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리버풀은 사과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공식적으로 재경기를 요구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버풀도 공식적으로 모든 옵션을 탐색하겠다. 토트넘전은 스포츠의 진실성이 훼손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리버풀이 밝힌 표현에서 진실성은 인간적 진실성과 직업적 진실성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직접적으로 토트넘전은 올바른 경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엉터리 경기였다라고 단정적으로 결정 내린 것입니다. 지난 오심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VAR 시스템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AR은 오심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명백한 오심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VAR은 퇴장 상황과 골 판정에서 정확한 판정을 하기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트넘 리버풀 경기에서 이런 VAR 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사람의 잘못으로 명백한 오심이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 VAR 검토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의 비판대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선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고 징계 결장 선수도 있어서 최악의 스쿼드로 맞서야 합니다. 메디슨을 비롯해 판더펜, 히샬리송, 벤탄쿠르, 파페사르 등 무려 10명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의 핵인 로메로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공격 중원, 수비 모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주장 손흥민의 맨시티 킬러 본능입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마지막 대결은 지난 2월 5일 리그 경기로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재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득점 왕레이스에 불을 붙이게 될 손흥민의 벼락같은 슛과 진짜 해트트릭까지 기대해봅니다.